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이 피해자 측 기자회견했던 모습을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박 전 시장 측 관계자들의 이 방조 의혹까지도 나왔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수사 결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두화 변호사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이건 예고가 됐던 사안인데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경찰은 결론이 내렸네요. 예, 이제 경찰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았고 영장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사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아직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가족들한테도 극단적인 선택은 가족한테도 정말 짓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률이 1위죠. 그죠? 부동의 1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건은 또 특수성이 있는 게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소권 없음이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네. 그러면 피해자한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해자가 사망을 하면 이 진실은 밝혀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거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상처,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한테도 정말 평생 갈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보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남은 이제 다른 사건들도 지금 이쪽 2차 가해에 대해서 편지가 지금 공개돼서 편지랑 관련해서 이제 추가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사는 남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상훈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6개월가량을 경찰이 수사했는데 결국 풀어낸 게,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박 시장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근데 오히려 더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양쪽 어느 쪽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수사였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 결과 이런 거 차원을 좀 넘어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큰 논란을 빚는 부분이 바로 아까 이두화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바로 2차 가해 부분입니다. 얼마 전 경희대 김민웅 교수 조국백서 위원장이기도 한데 SNS를 통해서 피해자가 쓴 손편지와 또 실명이 담긴 그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엄정 수사하겠다라는 경찰의 방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도요,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가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는 것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면, 예. 끊임없이 그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가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꾸 증오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에 대해서 자꾸 증오심을 투사해서 예. 그 피해 여성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오히려 비틀어지고요. 예. 왜곡되고 박 시장이 설사 지금 이제 박 시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예.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이번 이제 성추행 문제 때문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차 국민들한테 외면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예,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발표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